집으로 가는 길 찬성은 한 손을 길게 뻗어 휴대전화를 좌우로 틀며 햇빛에 비춰봤다. 검은 액정 표면에 닿은 빛이 물에 뜬 기름처럼 매끈하게 일렁였다. 더불어 찬성의 가슴에도 작은 만족감이 일었다. 응? 만족감이 일었다고? 이거는 이거와는 반대되는 그런 심리인데, 액정에 보호필름을 붙이니 왠지 기계도 새 것처럼 보이고 모서리 쪽 상처도 눈에 덜 띄는 것 같았다. 아, 액정에 보호필름을 붙였단 말이야. 그래서 새 것처럼 보이고 모서리 쪽 상처도 눈에 덜 띄었단 말이지. 아, 여기 검은 액정 표면에 닿은 빛이 물에 뜬 기름처럼 매끈하게 일렁인 것도 바로 이 보호필름 때문이겠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변화가 생긴 거로 이해를 해야 되겠구만. 그렇게 본다면 이때 이 만족감은 그 휴대전화에 대한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든 거지. 스스로에게 조금 실망스러운 기분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변명했다. 응? 왜 자신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끼지?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변명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단 말이야. 왜? 찬성은 구경이나 해볼 마음으로 휴게소 전자용품 매장에 들렀다. 액세서리 용품 진열대 앞에 한참 머물렀다. 그리곤 티끌 하나 없이 투명한 보호필름을 만지며 자기도 모르게 사흘 하고 중얼댔다. 그러니까 사흘 정도는 에반이 기다려주지 않을까 하고, 지금까지 잘 견뎌준 것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사흘만 참아주면 안 될까. 아, 아무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는 찬성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을 말한 거네. 여기서 에반이 기다려주지 않을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또 사흘만 참아주면 안 될까 라고 하는, 이거는 안락사를 시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갖다가 말하는 거지. 당장 가진 돈과 앞으로 모을 돈을 계산하는 사이 찬성은 어느새 계산대 앞에 서 있었다. 여기서 이 계산대 앞에 서 있었다라는 얘기는 구매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지갑 안에 돈이 어느새 95,000원으로 줄어 있었다. 95,000원으로 줄어 있었다라는 얘기는 구매했단 얘기네. 아, 이제 알겠다. 여기 구격이나 해볼 마음으로 라고 하는 얘기는 살 마음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말하는 거야. 그런데 한참 머물렀어, 진열대 앞에서. 이거는 구매 충동을 갖게 된 거지. 그러나 사진 않은 걸 보면 충동과 그것을 갖다가 참으려고 하는 인내 사이에 갈등을 갖다가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네. 그러다가 앞으로 돈을 모을 생각을 갖다가 하게 돼. 그렇게 본다고 한다 그러면 이때 이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메꾸기 위한 기간인 거지. 그러니까 사흘하고 중얼된 것은 구매 충동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결국 에반을 위하는 마음은 약화되고 자신을 이해하는 마음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찬성은 이렇게 갈등을 해. 다시 말하면 욕망 충족과 참는 마음, 이것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만 계산대 앞에 서 있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자신의 욕망하고 에반을 위한 마음 중에서 자신의 욕망이 더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여기 정신을 차렸다라고 하는 것은 구매하고 난 이후의 심리 상태야. 이것은 결국 충동과 이성 사이에서 이성이 좀 더 강해진 상태인 건데, 그 상태에서 알게 된 것은 바로 남은 돈이 95,000원이었다라는 거야. 이거는 안락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지. 아, 왜 실망했는지를 알겠다. 이 찬성은 에반을 위한 마음에서 자신의 욕망을 위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바로 요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낀 거라고 할 수가 있지. 이거는 결국 에반에게 소홀한 것에 대한 스스로의 책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렇게 본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변명은 자신의 욕망을 더 중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합리화라고 할 수가 있겠구만. 이 부분의 서술이 재밌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건의 시간이 뒤바뀌게 서술되었네. 그러니까 여기는 그 시간적 순서를 고려해 봤었을 때 이게 앞에 있는 사건이고 이게 뒤에 있는 사건인 거야. 그런데 서술을 할 때 뒤에 있는 사건을 앞에다가 먼저 서술을 했구만. 이렇게 서술하니까 독자의 호기심이 더욱더 강해지고 인물의 만족감이라든지 실망, 자기 합리화를 갖다가 강조하는 듯한 효과를 불러일으키네. 에반이 구슬피 울기 시작한 건 그날 밤이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상했다. 에반은 하늘을 보며 늑대처럼 긴 울음을 토해냈다. 자다 깜짝 놀란 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에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왜 그래, 에반? 무슨 일이야? 에반이 저항하며 방바닥에 머리를 지지겼다. 자세히 보니 눈 주위에 눈곱이 덕지덕지 끼고 입에서도 심한 악취가 났다. 순간 찬성의 입과 코를 손으로 틀어막으며 고개를 돌렸다. 여기 눈 주위에 눈곱이 덕지덕지 끼고 입에서도 심한 악취가 났다 그랬어. 이거는 이상, 증세지. 그런데 찬성이 입과 코를 손으로 틀어막으며 고개를 돌려야 될 정도였단 말이지. 증세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여기 구슬피 울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라는 거였단 말이야. 그리고 늑대처럼 긴 울음을 토해냈다고 했고 방바닥에 머리를 지니겼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이상 행동은 병세의 심각성을 드러낸 거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어휴, 저놈의 개새끼. 안방에서 할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왜 자꾸 재수없게 울어? 아휴, 소름 끼쳐. 당장 갖다 버리든가 해야지. 할머니의 비위를 거스리지 않으려 찬성이 에반 대신 목소리를 낮췄다. 에반 미안해. 우리 사흘만 참자. 딱 사흘만. 그때는 형이 꼭 차까지 조금만 참아. 조금만. 아, 여기 보니까 저놈의 개새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단 말이야. 어휴, 소름 끼쳐. 그러면서 갖다 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런데 목소리를 낮췄어. 에반 대신에. 그리고 미안해. 그러면서 사흘만 잡자. 딱 사흘만. 그때는 형이라고 하고 있네. 착하지. 조금만 참아. 조금만. 이라고 말을 하고 있네. 할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찬성은 목소리를 낮춰. 정반대지. 그것은 바로 에반 대신 하는 거란 말이야. 마치 에반의 잘못을 자신의 것으로 돌리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겠지. 그리고 찬성은 자기 자신을 형이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에반을 갖다가 동생으로 여기고 있는 거야. 즉 가족처럼 여기는 거지. 그에 비해서 할머니는 저놈의 개새끼라고 하고 있어. 이거는 가족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동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호칭을 붙인 걸 거야. 할머니와 찬성이의 에반에 대한 태도가 또 정반대네. 그리고 할머니는 어휴 소름 끼쳐 그러면서 짜증, 불편, 함을 느끼고 있어. 그에 비해서 에반은 미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역시 또 정반대되는 심리를 갖고 있네. 그리고 할머니는 에반을 갖다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해. 그에 반해서 에반은 조금만 참아, 조금만. 그런데 요거는 안락사 할 때까지 뭐 이런 말이 생략됐다라고 본다 그러면 안락사를 시킬 생각을 하고 있잖아. 이것 또한 에반과의 관계가 정반대임을 느끼게 해주네. 그러니까 할머니는 에반을 갖다 버려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찬성은 에반을 안락사 시켜야 될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왜 자꾸 재수없게 울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할머니가 에반의
병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온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 할머니와 찬성은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할머니는 에반에 대한 애정이 없어. 그에 반해서 찬성은 에반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지. 그러고 보면 여기에서 찬성은 에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여기 에반 보고 미안해 그러거든 찬성이. 이거는 안락사 비용을 사용해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했거든. 결국 에반을 위하는 마음이 약화됐었던 거잖아. 그래서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 이것은 결국 에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그것은 결국 에반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네. 이틀이 지났다. 찬성은 이상한 기척에 잠에섰겠다. 개슴칠에 눈을 떠보니 에반이 자신의 뺨을 핥고 있었다. 두 발을 찬성의 가슴팍에 올리고 마치 작별 인사라도 하는 양 찬성 얼굴에 자기 머리를 비볐다. 에반이 꼬리를 흔들고 배를 보일 때와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찬성은 이상하게 눈물이 나려 했다. 에반의 행동을 보면 뺨을 핥고 두 발을 찬성의 가슴팍에 올리고 찬성 얼굴에 자기 머리를 비벼 이러한 행동은 꼬리를 흔들고 배를 보일 때 요구하는 다르네. 이거는 건강할 때잖아. 그런데 이거는 작별 인사라고 생각하는 행동이야. 그래서 눈물이 나려 했다라고 하고 있어. 요즘 계속 잠만 자더니 갑자기 어디서 그런 힘이 난 걸까? 혹시 기적적으로 상태가 좀 나아진 걸까? 이렇게 아주 조금씩 좋아지다 보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가슴속에 부질없는 희망이 컵에 담긴 물마냥 출렁였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찬성의 마음을 작은 따옴표 없이 인용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 여기 보니까 어디서 그런 힘이 난 걸까? 기적적으로 상태가 조금 나아진 걸까?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희망이라고 하는 말로 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희망을 담고 있는 말들인 거야.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부질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쓸모없다라는 거지. 이것은 이러한 상황이 일시적인 호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에반의 죽음을 인정하고 있는 심리를 갖다가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여기 표현이 재밌네. 컵에 담긴 물이라고 희망을 비유하고 있어. 이거는 심리를 눈에 보일 수 있는 감각적인 현상으로 비유해서 표현한 거지. 재미난 표현이네. 에바는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는지 찬성 옆구리에 머리를 깊숙이 파묻었다. 찬성이 옆구리에 머리를 깊숙이 파묻은 것은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죽음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현상인 거지. 찬성이 어둠 속에서 잠 묻은 말투로 그래 하고 속삭였다. 잠 묻은 말투라 아무래도 잠에서 깨어 나지 못한 그런 상태, 뭐 비몽, 사몽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찬성은 서둘러 시대에 갔다. 오늘 아예 직접 병원에 들러 안락사 동의서를 쓰고 예약까지 하고 올 생각이었다. 그러면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돈을 헐어 쓰는 일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여기 병원에 들러 안락사 동의서를 쓰고 예약까지 하고 올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에반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 왜 그러느냐면 마음이 흔들렸거든. 그래서 돈을 헐어 썼거든. 이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돈을 쓰는 거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행위인 거지. 다시 말하면 에반과 자신 중에서 자신을 위한 행동이었단 말이야. 그에 비해서 요거는 에반과 자신 중에서 에반을 위한 것이겠지.
그것이 얼마나 강했냐면 날이 밝자마자 서둘러 시내에 갔거든. 이것은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인 거지. 동물병원에 도착하기 전 찬성은 대형 문구점 앞을 지나다 걸음을 멈췄다. 걸음을 멈췄다고? 동물병원에 도착하는 것이 목표잖아. 그렇게 본다고 한다 그러면 이때 이 걸음을 멈추는 것은 목표 달성을 유보하는 건데 어떤 것을 갖다가 의미하는 거지? 알록달록 여러 종류의 휴대전화 케이스가 걸린 진열대에서 땡땡 메카드 캐릭터가 그려진 상품을 발견하고서였다. 무심코 가격을 살펴보니 34,000원이나 했다. 순간 찬성의 머릿속에 전에 없던 의심이 피어났다. 의심? 뭘 말하는 거지? 어쩌면 안락사에 대해 자신이 처음부터 잘못 생각한 게 아닐까 하는 요것도 일종의 찬성의 마음을 갖다가 말하는 거지. 에반의 죽음을 거두는 것보다 에반이 살아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우리들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닐까 싶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찬성의 마음을 드러낸 거지. 아무래도 안락사에 대해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라고 한 거라든지 에반의 죽음을 거두는 것보다 에반이 살아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이거는 안락사를 말하는 거잖아. 그렇게 본다고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안락사 시키지 않으려는 마음인 거야. 그러니까 이때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안락사 시키지 않으려는 마음인 거지. 그런데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은 바로 땡땡 메카드 캐릭터가 그려진 상품을 발견하고서였거든. 이것 때문에 이런 의심이 생긴 거야. 그도 그럴 것이 이 상품을 사게 되면 34,000원을 쓰게 돼. 안락사 비용을 사용하게 되는 꼴인 거거든.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에반을 위하는 마음이 아닌 거야. 이거는 결국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지. 그렇게 본다면 이때의 의심은 변명 또는 자기 합리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땡땡 메카드 캐릭터가 그려진 이 상품은 자신의 욕망을 자극하는 사물이 되는 것이고 이때 이 대형 문구점 앞에서 걸음을 멈췄는데 이거는 에반하고 자신 중에서 자신에 대한 욕망을 더욱더 중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네. 결국 이 대형 문구점은 에반을 위하는 마음은 약화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한 마음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구만. 그러니까 병원에 들러 안락사 동의서를 쓰고 예약까지 하고 올 생각을 했던 거에서 의심으로 바뀐 것은 땡땡 메카드 캐릭터가 그려진 상품에 대한 욕망 때문이었던 거지. 집으로 돌아가는 찬성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 응? 근심을 해내? 어느새 찬성 손에는 67,000원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67,000원밖에 남아있지 않았다고? 이거는 안락사 비용을 사용하고 말았음을 보여주는 거네. 즉 자신의 욕망을 채운 거지. 이것은 결국 에반에 대한 마음이 그만큼 약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모든 게 합당하고 필요한 가정처럼 여겨졌는데 이상했다. 합당하고 필요한 가정? 이게 뭘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상했다고? 뭐가? 찬성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늘따라 유난히 길게 늘어선 듯한 논뚝길을 휘적휘적 혼자 걸어갔다. 여기 휘적휘적이라고 하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거는 바로 무거운 마음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 아무래도 이 무거운 마음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마음과 관련되어 있을 거야.
아무래도 이때 이 이상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근심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 아닐까 생각되네. 그러니까 지금 근심 때문에 지금 마음이 무겁고 그것이 휘적휘적하는 행동으로 나타난 거지. 아무래도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품, 구매를 말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거지. 근데 그것을 갖다가 합당하고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이거는 정당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렇다면 요거는 일종의 자기 합리화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이상하다고 그랬거든. 이거는 아무래도 미안함 감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다시 말하면 애반하고 자신 중에서 자신을 갖다가 먼저 생각한 것에 대한 일종의 자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한 그 무거운 발음이 유난히 길게 늘어선 듯한 논두길로 드러나고 있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심리적 거리감이 커진 거지. 그것은 바로 이러한 그 무거운 마음 때문일 거야. 수중에 남은 돈이 9만 얼마이거나 11만 얼마였을 때와 달리 6만 7천 원은 10만 원으로부터 너무 멀어 보였다. 10만 원으로부터 너무 멀어 보였다라는 것은 안락사로부터 멀어졌다는 얘긴 거고, 이거는 안락사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지. 이거는 결국 애반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띠는 거야. 다시 10만 원을 채우려면 전단지 2,000장을 돌려야 했다. 그런데 2,000장이라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 거네. 찬성은 왠지 집으로 곧장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아 휴게소에 들렀다. 여기 보니까 곧장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대. 이건 아무래도 에반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겠지? 그렇다면 이때 이 휴게소는 일종의 회피, 도피의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는 등나무 벤치에 앉아 새로 산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때웠다. 찬성은 저녁때가 다 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휴게소 식품 코너에 들러 에반에게 줄 핫바를 샀다. 에반에게 줄 핫바를 샀다라고 하는 것은 에반을 위하는 마음이 드러난 거지. 달리 생각해보면 이거는 죄책감을 덜기 위한 행위로 볼 수가 있겠어. 하나 더 사서 나도 먹을까? 기름 냄새를 맡으니 허기가 밀려왔지만 참았다. 하나 더 사서 나도 먹을까? 허기가 밀려왔단 말이야. 이거는 결국 자신의 욕망을 위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서 참았다라고 했단 말이야. 자신의 욕망을 약화시키고 있는 거야. 찬성은 본능적으로 이런 때 작은 금욕과 희생을 감내하고 나면 기분이 나아지리라는 것을 알았다. 기분이 나아진다고? 그러고 보니까 찬성은 그 미안함, 죄책감 같은 것이 있었잖아.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 작은 금욕과 희생을 감내하는 거야. 요거는 자신의 욕망을 가라앉히는 거지. 바로 요 참는 거를 말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거는 그 찬성 나름의 문제 해결법이네. 그런데 이것이 에반을 위한 게 아닌 것 같아. 자신을 위한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 여기서 기분이 나아지는 것은 찬성이잖아. 에반의 마음이 나아지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본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에반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 찬성은 핫바가 든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터덜터덜 40분을 걸어 집에 왔다. 여기 터덜터덜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힘이 없이 마음이 무거움을 갖다가 드러내는 일종의 음성 상징어지.
찬성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여전히 에반에 대한 미안함 때문일 거야 아마. 모든 불이 꺼진 탓에 집안이 평소보다 더 어두워 보였다. 찬성이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며 일부러 큰 소리를 냈다. 모든 불이 꺼진 탓에 집안이 평소보다 어두워 보였대. 뭔가 암울한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 배경묘사네. 그리고 여기 일부러 큰 소리를 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미안한 사람이 도리어 큰 소리를 내면서 그 미안함을 갖다가 감추려고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미안함을 감추려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일 거야. 에반, 형이 간식 사왔어. 이리 와봐. 내가 좋아하는 핫바야. 찬성이 신을 벗고 마루 위에 올랐다. 에반, 이것 좀 봐.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나도 엄청 먹고 싶었는데 너 주려고 꾹 참았어.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지? 나도 엄청 먹고 싶었는데 너 주려고 꾹 참았어.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지? 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생색을 내는 건데, 이거는 결국 에반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이러는 거겠지. 에반이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며 찬성이 작은 방문을 활짝 열었다. 그런데 거기 에반이 없었다. 에반이 없었다라고? 에반이 어딜 간 거지? 에반! 찬성이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서 말하는 목소리를 높인 것은 앞에 하고는 좀 다른 거지. 이거는 아마 놀람, 당황, 불안, 이런 마음 때문에서 생긴 거겠지. 집주위가 새삼 섬뜩할 정도로 어둡고 고요했다. 여기 섬뜩할 정도로 어둡고 고요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암울한 분위기를 암시하는 배경묘사일 거야. 찬성은 자신이 익숙하게 살아온 세계에 위화감을 느꼈다. 위화감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를 갖다가 이루지 못하는 거야. 뭔가 어긋나는 거지.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자신이 익숙하게 살아온 세계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에반과 같이 한 시간을 말하는 거고, 위화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에반과 이별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에반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에반의 죽음을 암시하는 거지. 에반, 너 어디 있니? 습기 찬 저녁 들판 위로 찬성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메아리쳤다. 습기 찬 저녁 들판이라고 하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때 찬성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메아리쳤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에반을 찾을 수 없는 공허함을 갖다가 드러내는 묘사일 거야. 여기 동물병원하고 휴대폰 대리점, 그리고 대형 문구점, 이거는 좀 뭔가 대립되는 공간 설정인 거야. 이거는 안락사를 하는 공간이지만 이 휴대폰 대리점과 대형 문구점은 찬성이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로 나타나거든. 그런데 이 안락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에반을 위한 마음인 거야. 그에 반해서 상품 구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 그러한 공간인 거지. 그런데 이때 이 찬성은 이들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느껴. 그러다가 결국은 에반하고 자신 중에서 자신을 더 중시 여기는 행동으로 이어지거든. 그것이 결국은 에반의 죽음이라고 하는 비극으로 이어진 거지. 이러한 과정은 어린 아이인 찬성의 내적 갈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에반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타인, 지향의 마음이거든. 그런데 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 이런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자아를 지향하는 거고, 바로 이 타인의 지향과 자아의 지형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느끼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섬세하게 그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